늙고 병들어 가족의 손을 떠나 당장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현실, 더 이상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과연 내가 살던 집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는 없는 건지, 노인 복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일본의 황후는 과연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일본 현지에서 이정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고령화가 시작된 만큼 노인 복지 정책 역시 상당 부분 앞서 나간 수준인데요. 일본의 흐름과 꼭 닮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방문간호시설. 80살 일본인 오츠카 가치오 씨는 얼마 전 시설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입소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건강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一日中ここにいて何かあったら異常が出たら対処してくれると。普通の病院から派遣みたくなってそれでやってくれました。 일본에서는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시설 대신 소규모 지역 요양시설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대부분 내가 계속 살아왔던 지역에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介護っていうものは非常に身近な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のは感じます。でそれぞれの地域にこういった介護施設ができるとですね、何かあった場合に相談に行け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も地域の方々にとっては非常に大きいではないかな。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대비해 눕거나 앉아서 욕조에 들어갈 수 있고 매일 밤 노인의 수면 상태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돌봄 대상자의 상황이나 시설에 따라 단기 입소와 장기 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시 요양 등급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 가장 중증인 5등급 노인이 단기 입소했을 때 하루 비용은 860엔에서 많게는 2,600엔 수준. 우리 돈으로 7,600원에서 23,000원 정도입니다. 公的な扶助とかいろんな支援困窮者向けの支援で、無料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基本は保険制度にのっとってるんで、負担はあるんですよね。そんな形で利用者負担を限りなく少なくして、それを保険料と税金で支えるっていうのが制度の仕組みなんで、それが大前提ですよね。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 또 다른 요양시설. 이곳 고령자 주택에는 이처럼 개인 우편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주택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입소자들도 외로움을 덜 느끼는 편입니다. 모두 일본의 개호보험을 이용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위한 개호보험은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당시 가장 많이 참고한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섰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만으로 40살이 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基本的には65歳以上ですけど、介護保険は40歳から保険料払うので、必要な人は40歳から。これはもうね、1980年代から将来の高齢者、老人ケアどうするか、もう国家的課題だったんです。 일본의 개호보험은 단순히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한 것 이상입니다. 본인이 개보수 비용 1%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지원해 낙상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의 경우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基本的には自宅で最後まで暮らせる形が理想と言われているので、エイジングインプレイスですよね。 우리나라도 노년 주거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도시명 실버타운. 미술 시간, 알록달록한 색깔의 물감과 붓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저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미술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상을 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림은 그냥 즐겁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집을 떠나 실버타운 입주를 택한 사람들. 건강에 대한 우려나 심리적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신경정적으로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밥 해먹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실버타운이 단순 주거의 형태에서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 작은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가시고 언제 들어오시고 또 식사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동호인 주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거주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생애 마지막 집을 찾아 또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상당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격차가 좁아져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르게 됩니다. 새로운 노인복지제도와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쭉 계속 살아왔던 곳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또 친구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년기.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 노년 삶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